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b 그래프가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그랬네. 그러면 조건이 생기는 게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생겼죠. 지난다 대입하라. 그러면은 5는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6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7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b가 7이야. 그럼 찾았어 이제. 두 번째 조건. A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접한다. 접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은 x 더하기 a 이쪽으로 싹 다 이항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마이너스 7은 0이 되겠죠.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 판별식이 얼마? 0이죠.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이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14는 0이다. 그러면 2a가 18이니까 a는 9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그나마 좀 깔끔하지. 어떻게 하시는 줄 알겠죠? 별로 이런 건 좀 어렵지는 않다. 자, 좀 요 533번하고 534번은 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잖아. 자, 그러면 얘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2,3에서 접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러면 나는 얘를 답안지처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얼마야?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얼마지? x 더하기 1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그쵸? 그럼 요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얼마란 소리야? x는 2야 그치? 이게 되겠어요? 근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2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 2로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지. 접했으니까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났을 거니까 같은 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끝났죠? 오케이. 2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겠죠. 근과 기수관계 이용하면 돼. 중근 가지고. 다음에 2 곱하기 2는 얼마? b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샥샥 슉슉 샥샥 하면은 샥샥 슉슉슉슉 씩씩씩 샥샥샥 하면은 b는 5가 나오고요. 4는 얼마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오케이. 중근이란 말은 같은 근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동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7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 되시겠죠? 접한다. 무슨 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중근은 같은 근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오케이. 자, 534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요것도 조금 좀 재밌다. 아이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접한다 그랬지. 그치, 문제. 그러면 이 직선을 내가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y는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4x 더하기 b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기울기가 4짜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직선이 접한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은 4x 더하기 b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좀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가 얼마면 돼? 9면 되겠죠. 그러면 b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 되겠어요? 되겠죠? 뭐 표현만 알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다. 자, 유형 13번. 와우. 얘가 뭐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와, 씨, 더럽던데. Y는 얘가 갖다 놓고 풀어야 되죠. 우선은 답안지처럼 한번 풀어드릴게. 오케이. 답안지처럼 한번 풀어드리고, 오케이. 속성으로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알겠지? 자, 답안지처럼 풀려면 얘는 마이너스 2ax 더하기 빼기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해서 좀 이항을 하겠죠. x제곱 얼마? 좀 넘기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더하기 a의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얘의 판별식이 0이고 두 번째가 k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오케이? 그럼 판별식 쓰면은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a가 0이야. 전개하면 k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k 제곱 날라가고 k로 정리하겠죠. 2a 마이너스 1k 더하기 a 제곱 날라가고 그쵸? b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b가 1이다. b 빼기 a의 2배니까 2 빼기 1 할 거니까 1 이렇게 해서 답 1번 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답안지에 있는 풀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답안지처럼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이런 문제라면은 이참수 관한 이런 문제라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식 자체가 k에 관한 항등식이야 이 말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버릴게. 느낌상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얼마야? 플러스 1의 k 맞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써놓고 볼게요. 됐니? 그러면 여기 때 얘가 이때 이 식의 판별식을 좀 써버릴게. 얘의 판별식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좀 전개해 보면 샥샥샥샥 하면은 얼마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둘이 곱해 2배니까 8x 더하기 1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라지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빵이라고 두면 얘가 넘기면
4y는 8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얼마? 2x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누구하고 같으면 돼? 얘하고 같으면 된다. 됐나요? 잠깐만. 어우, 잠깐만. 4y 8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오, 이거 4분. 그치. 우리가 1이구나. 그럼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얘하고 누가하고 같으면 된다. y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빼기 2라고 같으면 돼. 그러면 a가 얼마야? 부호도 맞냐? 부호 맞죠? a는 얼마?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b 빼기 1이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돼. b가 얼마? 4분의 1?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었지. 너 진짜. 그럼 b가 1이죠? 그쵸?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산수를 많이 틀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는. 사실은. 이 되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거 이차함수하고 요놈 이 직선이 접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얘를 k 값에 정리해서 판별식 빡 때려서 영 쓰는 게 그래서 정리한 게 얘랑 똑같으면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이거 터프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요 놈을 a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죠.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얘 판별식을 써버려. 그러면 반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x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샥 넘기면 2.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돼요? 얘가 누구? y는 mx 플러스 n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 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왜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는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 알았지?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 자, 요런 거 해볼게요. 이제 요거 조금 이거 하려면 부등식의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판별식 써놨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양수인 게 지금 얘가 y는 2x-2면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아래고 0보다 크면은 이쪽 위쪽이란 말이야. 이게 x, y가 존재하는 구간이야, 구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리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설명해줘요. 봐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오케이? 자, 541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교점의 x좌표 합이 4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곱이 2라 그랬으니까 얘는 조금 이제 그나마 쉬워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하고 누구? 2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겠어요? 오케이? 좀 이항을 하겠죠.
x제곱 더하기 a-2의 x 더하기 3-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좌표 합이 4고 곱이 2라 그랬으니까 합이잖아. 이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란 이야기니까 4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은 2는 3 마이너스 b니까 샥샥 하면 b는 1 되겠네요. a 더하기 b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된다. 이 되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럼 여기는 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그런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것만 하고 아니 이것도 그냥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549번만 한번 해보면 나머지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교점의 좌표가 2-3일 때 유리수. 자, 얘는 어차피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x 더하기 2 빼기 b는 0. 얘네들의 한 해가 2 빼기 루트 3이었대. 근데 a하고 b가 유리수였대. 그치? 그러면 켤레근을 갖는다 이 말이겠지. 다른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이 너희 근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 4는 a 더하기 3일 테고 샥샥하면 1은 곱은 1이니까 얘가 2 빼기 b하고 같겠지. 됐나요? 그럼 b는 1, a는 1 해서 a 더하기 b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결국은 그냥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겠다. 이런 문제들이야 다. 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두 번째 타임에 할게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이건 좀 풀어보시고 오케이? 됐죠? 풀기 시작. 하다가 안 되면 말하고. 그리고 혹시 그 스프링 책 내가 어디까지 풀어놔라 그랬냐? 나머지 정리까지는 다 풀어져 있지. 봐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가 붙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안 돼 있지. 돼 있냐? 하고 있어. 그것도 인수분해까지 마무리 지어놓자. 그 책이 인수분해까지밖에 없지. 그러면 복소수까지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면 인수분해까지 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인수분해까지 다 잘 해놓자. 준이는 거의 다 풀어가? 그거? 1등급. 풀면 이야기하세요. 코 풀고. 자, 이번에 이제 유형 15번은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야.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고 얘가 근이 부호가 두 개가 양수인지, 그치? 음수인지, 또는 부호가 다른지를 조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뭐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되겠니? 그랬을 때, 그리고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봤을 때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당연히 알파도 양수니까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라 이 말이잖아. 그치? 이게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당연히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양수하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잖아.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누구니 알파 베타니까 a분의 c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서는 안 돼. 우선 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누구를 써줘야 돼? 한번 판별식을 써줘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즉,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왜 선생님 두 개인데 두 근인데 왜 0이 붙어요? 그치? 왜냐면 중근도 있잖아. 오케이? 중근도 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란 이야기니까 두 개 더한 거,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 돼 있으니까 음수겠지. 그치? 그리고 곱한 거는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둘 다 음수였으니까. 돼요? 그리고 여전히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 두 근의 마바박 이거 해봤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근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 우선은 판별식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면, 그치?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이런 경우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부호가 반대니까 판별식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럼 애초에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x축을 뚫고 지나가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뭐만 보면 돼? 곱이 음수구나 이것만 보면 돼. 이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 부호가 반대일 때에서 반대인데 그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겠지. 알파 베타는 음수고. 그치? 이런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주자면 여기 2단원 15번 유형은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해하고 말고 자시고가 아니라 암기야. 되겠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550번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인데 너는 음수가 맞잖아. 그치? 따져 볼 필요가 없다. 그치? 곱 알파 베타는 k 더하기 6인데 너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k가 얼마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럼 판별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
이 0 이상이야. 풀면은 샵 마이너스 5 K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고 K는 얼마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있다.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서 푸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얘는 봐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 얘가. 아, 부호가 반대래. 그치? 그러면 곱이 음수기만 하면 된다. 2K-4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552번도 한번 해보시라. 짜잔. 자, 그리고 좀 지랄 맞은 게 이게 제일 지랄 맞아. 16번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이야. 이거는 좀 위에 있는 건 두근이 음수니까 두근이 0보다 작다. 이런 거 그랬지. 두근이 양수라면은 두근이 0보다 크다. 이 말이지. 그런 것처럼 얘를 좀 더 완전히 일반화 시켜버린 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방금 16번 같은 걸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써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야. 케이스는 몇 케이스가 없어서 크게 케이스만 짜다 볼게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릴게. 2차 함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자, 나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비교하라 그럴 때 그냥 이걸 애우라 그래. 이렇게 애우라 그래. 이렇게 앞뒤 그림만 짜서 이게 경계값의 함수 값의 부호. 오케이. 여기는 판별식. 여기는 대칭 축의 위치.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그다음에 얘는 결정.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오케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 경계값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두근이 어떤 값 P보다 클 때야. 즉 이게 지금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어떤 값 P보다 커야 돼. 됐나요?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얘가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되겠니? 자, 두 근이 p보다 크려면 우선 p의 함수값, 이 p가 경계값이야. 됐니? 이 p라고 부르는 애가 경계값이다. 이 되겠지? 그러면 요 함수값의 부호가 fp지. 얘가 지금 무슨 수야? 양수여야 되지. 오케이? 이거부터 하는 것은 첫 번째 fp가 양수여야 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중근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때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뭐야? 대칭축이야. 저번에 써드렸죠. 이 정도는 암기하고 다니셔야 된다고. 2차 함수 대칭축의 방정식.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 p보다 커야 돼. 됐나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어떤 값의 범위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범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말이야. 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었어. p가 이렇게 있어. 두 근이 p보다 작을 때야. 그래도 여전히 또 이 p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다? 양수다. 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 쓴다. 됐나요? 세 번째 대칭축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보다 작아? p보다 작지 이번에는. 이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짬뽕 시킬게. 자, 1번과 2번을 짬뽕 시킬게. 근이 두 근이 PQ 사이에서 존재해야 돼. 됐나요? 그래도 똑같이 하면 된다. 첫 번째 FP가 양수, FQ가 양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판별식이 0 이상.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 P하고 Q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되겠죠? 그냥 이렇게 써먹어. 그대로.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끝나.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경우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야. 됐나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야. 그러면 얘는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FP의 부호가 무슨 수기만 하면 돼? 음수기만 하면 끝나. 마치 부호가 반대일 때 그거하고 비슷해. 얘는. 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좀 짬뽕 시켜볼까? 또 P, Q 이렇게 돼 있었대. 이 사이에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Q보다 커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경계값이 들어오면 판별식 자체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FP는 양수가 돼야 되고 FQ는 음수가 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이것도 암기다. 외워야 돼. 이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계속 쳐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떠나는 순간 안 돼. 수원에서도 나오고 수투에서 나오고 미적에서도 나온다. 됐나요? 오케이? 외워. 그거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여기 2편에서는 너희들이 2차 부등식을 아직 안 배운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안 줘. 이거는. 여기는 그래도 좀 기본만 익혀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오케이. 근이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가 얼마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너의 판별식 말고 우선 얘를 그러니까 1런 거 1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K는 얼마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되지. 이 되겠어? 그리고 판별식 보면 되죠.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근데 문제 잘 읽어.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기본 개념에는 써져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커야 돼. 이런 문제의 뉘앙스들을 잘 봐야 돼. 커야 된다. 그러면 K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9보다 작지. 됐나요? 경계값, 판별식, 대칭축. 대칭축은 3이니까 1보다 큰 데 있지. 얘는 항상 맞아.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K는 얼마보다?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너희들에게 이해가 지금 설명할 거는 이해되면 하시면 되고 이해 안 되면 잊어버려. 알았지? 괜히 붙잡고 있지 마. 나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누구는 그릴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는 그릴 수가 있어. 그치? 2차 함수를 내가. 그런데 마이너스 이 k 때문에 짜증나는 거니까 k를 이쪽으로 이항을 할게. 됐나요? 그러면 이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가 만나는데 어디보다 큰 데서 만나면 돼? 1보다 큰 곳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여기가 6이 되겠지. 대칭축은 얼마야? 3이지. 3일 때 y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지. 이 되겠어? 이 되겠니? 그러면 경계가 1이었으니까 1일 때 함수값을 찾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5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y는 마이너스 k는 가로로 가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랑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개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범위가 1보다 큰 데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여기 이 사이에 있을 때지. 여기보다 커져가면은 안 되지. 1보다 작은 데지. 교점이. 여기 있어야 1보다 크지. 계속 2점이지. 지금 보여요? 2점인 거 보여요? 여기보다는 커야겠지. 한 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얼마보다는 크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겠네. 그럼 양배다가 마이너스 9 빼버리면 k는 5하고 9 사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는 거하고 그릴 수 없는 걸 나누어서 조건에 맞게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그 부분의 함수값 가지고 함수값의 그 범위를 정하면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나도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이해 안 되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알았지? 이해 안 되면 지워버리고 요 식각 그리고 풀어. 알았지? 근데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다 되긴 되는데 조건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함수들이 좀 그리기 매우 짜증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면은 그냥 이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근데 방금 했던 건 다 암기하셔야 돼. 그 기본 그 공식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프로시저 그거 위에 개념 박스에 들어있던 거 아셨죠? 반드시 외우고 까먹으면 안 돼. 이건 매우 중요한 애야. 자, 우리가 x 값이 실수 전체라고 해보자. 그때 어떤 함수 y는 이 fx라는 함수가 있었나 봐. 됐나요? 오케이. 근데 얘가 다행히 2차 함수였나 봐. 됐니? 그러면 2차 함수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 개형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봤을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잖아. 그러면 A가 얘는 양수일 때고 A가 음수일 때잖아. 최고차 계수가. 그러면 이때는 이 꼭지점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이지.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지. 그치? 그런 걸 최소값이라고 그래. 이 되겠니?
함수값 중에 전체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걸 우리가 최소값이라 그래. 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최소값 여기가 꼭지점 좌표가 여기를 P, Q라 그럴게. 그치? 이때는 x가 p일 때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q인 거야. 실수 전체일 때야 x값의 범위가. 그럼 얘는 최대값은 있어 없어? 제일 큰 값은 정할 수가 없지. 계속 커져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로 갈 때면 이 점이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크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무슨 값이라 그래? 최대값이라 그래. 이 되겠죠? 오케이. 이 되겠어? 그럼 이 점을 내가 또 다시 P, Q라 그러면 x는 P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아니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나요? 그러면 또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표현을 줄 때가 많다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밖에서 이런 표현을 줄 때가 있어. 봐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값이 F3보다 크다. 실수 전체에서. 얘가 2차 함수일 때. 됐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 값들이 F3보다는 전부 다 큰 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이 F3이 무슨 값이란 말이야?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3이 들어가 있잖아.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란 말이야? (3이란) 말이야. 즉 대칭축이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이야기하고 똑같아. 요즘 문제들 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주더라고. 조건들을.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fx가 있는데 됐나요? 얘는 임의의 값 4보다 작아. 함수값들이 다 4보다 작대. F4보다. 그러면 얘는 F4가 무슨 값이 된다 이 말이야? 최대값이 되고 그치? 대칭축이 얼마란 소리야? x는 4가 너의 대칭축이라 이 말이야. 이 되겠니? 오케이. 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꼭지점을 알고 있어요. 꼭지점이 P, Q야. 그러면 2차 함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a의 x 마이너스 얼마? P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 되겠죠? 그런데 대칭축을 알고 있어. 대칭축이 x는 k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함수식을. y는 a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부터 해야지.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간? 알겠죠? 그리고 x절편 알고 있어. 알파, 0, 베타, 0. 그럼 함수식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오케이.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근데 이제 항상 말하지만 식을 쓸 수 있냐 없냐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해요. 식을 제대로 써낼 수 있어야 돼. 항상.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 이제. 자, y는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고 했대. 그치? 그러면 식을 그냥 이게 써버려요.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란 소리야. 실수 전체 했으니까 1, b야. 최소값 가졌으니까 당연히 이거 양수이네. 그치? 그러면 써버려. y는 x-1의 제곱
더하기 얼마? b. 됐어요? 오케이. 전개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a x 더하기 1 더하기 b가 얘랑 똑같아야 돼. b는 1이고 2ax가 아니고 2x잖아. 자, a가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동호야? 진석이도 이해되죠? 자, 또 이거 예전에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육 과정이 이게 이 최소가 중학교 과정이었을 때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내던 시험지 2차 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을 GA라고 했대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얼마? x제곱 플러스 2ax 떠러렁 이 되겠죠?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을 더했으니까 빼기 a제곱을 했겠죠? 그러면 너는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y 꼭지점의 y좌표 얘가 최소값이지 양수니까. 그러니까 GA가 누구였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였다 이 말이지. 이 돼요? 그러면 요노마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잖아. 다시 얘를 표준형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얘는 뭐 실근 가진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한번 해보시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주어질 때 함수 식 구하기야. 그럼 이제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식을 구한다 이 말은. 자, 그래프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가진대. 최대값 2를 가진대.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너는 위로 볼록인 애야. 그치? 그런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 2였다. 꼭지점 좌표를 하니까 함수식 쓸 수 있잖아. y는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그쵸? 그럼 여기까지 썼어. 그러면 f1이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2란 이야기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함수식 구했네.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야. f 연구하라 그랬으니까 1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되겠지? 이 되겠지? 자, 561번은 560번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짠. 563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함수식 쓸 수 있죠? 이거 보고 그냥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563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니? f-2라고 f-3이 같대. 자, 얘가 지금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이잖아. 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어디선가 이 대칭축이 있었겠지.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x가 3일 때 함수값이 같았대.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 대칭축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죠? 이해돼? 어차피 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한가운데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에.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겠네.
이해되겠죠? 그렇네. 최대값도 얼마야? 6이야. 와우. 브라비. 끝. fx는 마이너스 대칭축이 1이었어. 최대값이 6이야. 끝.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최대값이 6이니까 어차피 실수 전체 범위였을 때는 최대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이 되겠지? 오케이? 돼? 랄라 돼요? 조금 어려울 거 보이니까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선생, 나 이런 거 못해. 막 그러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야. 봐.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뭘 물어봤다? fx 빼기 gx 참수를 물어본 거지. 진성아.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빼서 보는 거라고. 근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잖아. 그러면 최고차 기수는 얼마일까? 최고차 기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자 끝났죠? 이게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함수식이 이렇게 써져. fx 빼기 gx가. 이유는 왜 그러시는지 알지? 이유는 왜 그러시는 줄 알지? 몰라? 이유 모른다. 손 빨리. 자 손가락 하나 들어. 빨리 이유 모른다. 손가락 하나 들어. 손가락 하나 들어. 모른다. 알아? 승훈? 왜 이렇게 되는지? 진성이도 알아? 동아도 알아? 요 빼서 본 방정식의 해가 2라고 오니까 그러죠. x절편이지. 그치? 됐지? 넘어가도 상관없죠? 당연히 위로 풀어.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죠? 요 놈하고 한 가운데가 얼마야? 3이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너의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결론은. 꼭지점이니까 3일 때 꼭지점 x좌표가 3이니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우리를 갖고 놀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딱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숙제는 요 놈하고 그 인수분해까지 해보자. 화요일까지.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좀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 거 있어요? 모르겠던 거 없나? 반드시 좀 암기하라고 했던 것도 암기하셔야 된다. 오케이?